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다음은 산업재입니다. 이건 또 뭐야? 소재는 그래도 뭔가를 알겠어요. 산업 재료? 어렵죠. 이거는 제일 와닿지 않는 섹터의 분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소재는 그래도 이제 더 쉬워 보여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산업재?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분류가 그만큼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자, 산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짠! 이게 산업재입니다. 조선, 방산, 전력, 중공업, 우주항공, 조선. 근데 진짜 ETF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인기 있는 게 뭔지 알겠네요. 네. 자, ETF는 제가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산업재 섹터 안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중분류, 소분류까지 나눠지잖아요. 그런 거 통틀어서 지금 이 산업재 섹터 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은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 지금 조선 너무 좋거든요. 방산 너무 좋거든요. 지금 너무 좋은 만큼 ETF도 그만큼 커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놀랍게도 와, 조선 ETF 3,200억, 방산이 2,100억. 저 이거 좀 보고 놀랐어요. ETF가 이렇게 크다고? 플러스가 어디지? 한화. 오. 한화니까? 한화 시스템. 방산 하나 거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화에서 만든 거를 일부러 사람들이 골라서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네. 방산 쪽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우주항공 and UAM입니다. UAM은 Urban Air Mobile. 그쪽도 한화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계열사 거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잘 통하는 거죠. 이건 좀 관심 있는데요. 우주항공, 중공업? 플러스 둘 다. 아, 둘 다요? 요렇게? 오, 그쵸. 둘 다 엄청 긴 미래로 봤을 때 유망함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본인 회사만 넣어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어차피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그것만 가능해요. 삼성그룹 ETF. 삼성그룹이 계열사가 30몇 개인가 있어가지고 상장된 것만. 그것만 골라놓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ETF 만들 때는 몇 종목 이상 넣어야 되죠? 10개. 10개 이상 넣어야 됩니다. 근데 특정 하나의 산업에 엮여있는 기업이 10개를 다 가지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10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뭘 하는 줄 알아요? 이름에 플러스가 들어가요. 보여줄게요.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말은 자, 소울에서 만든 대한민국 조선의 탑3. 조선 탑3 어디예요? 현대. 삼성, 현대, 이제 한화죠. 요거 3개 놓고 10개만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중소, 조선 회사나 관련사들을 좀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급망이 있는 기업들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담기 때문에 이름이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나머지 7개 비중을 막 확 줄여버린다던가 그럴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그 기준에 다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열어보면 안 열어봐도 알겠지만 위에 있는 3개에다가 대부분의 비중을 두고 밑에 있는 나머지 기업들은 비중이 되게 작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와, 3,200억짜리 ETF입니다. 그럼 이걸 매수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잘 읽어봐요. 야, 조선은 어차피 3개잖아. 3개 다 살려 그러니 주식 수도 많아지고 금액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ETF를 봤더니 3개 담고 나머지는 짜잘하게 넣어준다 했잖아요. 짜잘하게 넣는 것도 반사이익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하나를 꼭 골라 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럼 큰 거 3개를 한꺼번에 묶어 살 수 있는 떡튀순 세트구나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K방산, 전력, 중공업, UAM, 우주항공, 조선 그리고 해운까지 붙어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산업재 ETF였습니다. 괜찮은데? 여긴 좀 관심이 가네요. 산업재라는 단어는 뭔가 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고 다 쉬워요. 큰 분류가 이제 난해하고 어려운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은요. 경기 관련 소비재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기 소비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동차. 볼까요? 짠. 와, 진짜 쉽다. 왜냐? 소비재잖아요.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게임이 경기를 타요? 타나 보네요. 게임을 전혀 안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여행, 레저, 중국 소비 테마, 자동차 탑3, 게임, 컨택트. 자, 요렇게가 바로 경기 관련 소비재 ETF였습니다. 덩치를 한번 보면요. 이야, 놀랍습니다. 자동차가 5천억. 자동차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겠어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뭐 만도 들어있겠고, 한국타이어 들어있겠고,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한원시스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큰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것들 다 묶음으로 사는 걸 거고, 그렇게 자동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큰 산업이고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가총액 나오는 게 이상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놀랍도록 진짜 크네요. 5천억짜리 ETF를 보는 날이 오다니. 근데 그런 생각 들죠?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현대차가 좋을 것 같아요, 기아차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결정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가게 되면 또 다르거든요. 이런 산업이야말로 저처럼 예전에부터 계속 했던 사람들이 유리한 부분이 많죠.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부터 해서 한타 뭐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 하나하나 지금 공부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런 많은 고민들이 이제 ETF로 많이 해결이 되는 거죠. 다음은 타이거 여행레저입니다. 여행레저라고 하면 여행사, 우리나라 여행사 상장 막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리고 이제 항공 들어가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깔고 레저면 카지노도 들어갈 것 같은데 열어보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는 있겠다. 이걸 열어보면 여행레저 한번 열어봅시다. 여행만 쳐도 나오네. 이걸 딱 봤을 때 개별 주식 매매를 분석이나 이런 걸 그래도 많이 해본 저는 PDF 보면 얼추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면 그것도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강원랜드가 1위네? 비중이 대한항공, 호텔신라, 하나투어, 아시아나,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카지노와 항공이 거의 다네요 위에. 이런 거 하나하나의 속성 같은 거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쌓아가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파라다이스 이런 것도 낯설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자, 이게 ETF를 고른 요령이기도 합니다. 중국 소비 테마, 자동차 탑3 플러스. 자, 요거는 탑3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게 3개겠죠? 3개 담아두고 나머지 이제 관련된 기업들 쭉 담아주는 거겠죠. 이 3개가 아마 메인으로 담겨 있을 것 같고요. 게임 테마 하면 우리나라 게임은 뭐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컨택트라고 하면 언택트라고 다르잖아요. 컨택트는 뭐라고 보면 되나요? 리오프닝이죠. 요거는 코로나 끝난 후에 대면 관련된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라는 의미거든요. 저도 확 와닿진 않으니까 한번 쳐봅시다. 언택트가 오히려 우리는 익숙하죠. 우리가 코로나 때 주가 오른 기업들을 언택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컨택트 기업들은 짠 대한항공, 하이브, 강원랜드, 호텔신라, JYP, 이마트, 신세계. 하이브는 왜 있는 거예요? 콘서트 하니까. JYP도. 자, 그런 게 컨택트였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인 거죠. 컨셉은 통하죠. 이게 테마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입니다. 다음은 경기 소비재를 방금 했어요. 경기 소비재와 아주 반대가 됩니다. 경기를 타는 게 경기 소비재였다면 경기를 안 타는 게 필수 소비재가 되겠죠. 좀 더 묵직한 무거운 애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짠, 화장품이 필수가 돼 있고. 근데 옛날에 그런 붉은 립스틱 효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경제학에. 그게 사람들이 빨간 립스틱의 판매량이 경기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나타냈던 거는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화장품을 더 많이 소비한다. 경기를 많이 타는 거다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 필수 소비재가 되어 있군요. 바뀐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 사람들이 바뀌면 ETF 분류가 바뀌는 건지 윅스 분류가 바뀌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편입 편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근데 화장품 인기 진짜 많았나 보다. 그렇죠. 푸드를 넘네요. 아니 비교도 안 돼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자, 필수 소비재는 전반적으로 경기 소비재보다는 인기가 없죠. 왜냐면 경기 소비재는 경기를 타면서 들쭉날쭉 변동성이 큰데 필수는 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100억대 ETF들이 거의 다 보여주고 타이거 화장품 혼자 1,500억 화장품 ETF입니다. 근데 저 화장품도 한 1, 2년 전에는 100억대 있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부악 올랐을 것 같은데. 2023년과 4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을 또 보여줬죠. K 화장품. K푸드 이거 기억나요? 제가 그때 교님 수업할 때 K푸드 ETF 사라고. 저 이거 샀었는데. 근데 되게 작은 거였네요. 그때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만큼 푸드가 인기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필수 소비재라는 이게 진짜 리얼 코덱스 다운.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사고 섹터를 그대로 담아놓은 섹터 ETF죠. 코덱스 필수 소비재. 여기가 이제 132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K뷰티 생활 소비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쉬운데 이해하긴 쉬워요 우리가. 근데 필수다 보니 변동성이 작고 시가총액은 별로 안 크다라는 또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모아가기 좀 괜찮지 않아요? 변동성이 작으니까. 그렇죠. 일단 묵직한 산업일수록 특히 필수라는 거는 안 망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절대 안 망할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산업도 안 망할 거고 아마 들어있는 기업들도 우리가 평생 망하는 기업 하나 못 볼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할 정도거든요. 하지만 안 망할 정도로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라는 이거 약간 이 동의어처럼 되어 왔었던 게 과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음식들 수출해버리고 화장품 수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지금은 격동기를 맞이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 관점에서 보는 K푸드와 K뷰티였습니다. 필수 소비재. 저 궁금한 게 필수 소비재 요 진짜 섹터 ETF에는 어떻게 들어있을지 한번 열어봅시다. 코덱스 필수 소비재. KT, NG, 아모레퍼시픽, LG생건,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다 들어있네요. 진짜 필수다. 담배, 화장품, 생필품, 음식료. 아 근데 진짜 그 필수 소비재 자체를 사고 싶으면 딱 이거를 사면 되겠다. 이게 진짜 리얼 섹터 ETF인 거죠. 코덱스가 이런 게 많아요. 코덱스가 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좀 대표 ETF 같은 느낌이 있었죠. 기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했고 그만큼 ETF 시장이 작았어요. 당시 ETF 사는 사람들 많이 없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고 했었으니까
당시에 코덱스가 그런 걸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보면 섹터 ETF들 하나씩 다 있어요. 크든 작든.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담겨있는 코덱스 ETF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관리 ETF입니다. 헬스케어. 자, 헬스케어는 요거는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뭐가 떠올라요? 약. 그렇죠. 약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제약이랑 바이오랑 나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붙여서 부르기도 해요. 제약, 바이오. 사실 약간 달라요. 약을 개발하는 거랑 약을 생산하는 거랑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약이 들어갈 거고 또 건강관리. 또 있어요? 기구? 맞아요. 의료기기가 여기 또 들어가요. 자, 요런 게 이제 포함해서 헬스케어라 불러요. 이거 좀 유망하지 않아요? 이거는 항상 유망했어요. 아니, 미래에 계속. 그러니까 항상 미래에 더 훨씬 커질. 항상 미래에 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인간 본연의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헬스케어 이거 사면 되겠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 제약 시장이랑 바이오 시장이랑 의료기기 시장이 되게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걸 다 묶어놓은 게 헬스케어 섹터란 말이에요. 그럼 ETF도 제약 ETF가 있고 바이오 ETF가 있고 헬스케어 ETF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하고자 하는 그 산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 제가 입사할 때도 먼 미래에 가장 유명한 그런 산업. 아, 진짜? 네. 평생 그럴 겁니다. 우리는 인류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고 투자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거는 건강.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짠. 우와, 비만 치료제. 오, 2위네? 이야. 자, 1등은 가장 큰 범위를 자랑하고 있는 헬스케어입니다. 방금 말해줬죠. 많은 사람들이 헬스케어만 보고 헬스케어? 헬스는 아는데 헬스케어 어느 정도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범위라 보시면 되고 이게 2,700억 정도로 가장 큰 ETF. 그리고 보면 다들 1,000 몇백억씩 할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지금 되게 핫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놀랍게도 2등에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예요.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비만 치료제는 두 개 있잖아요. 삭센다, 마운자로. 그 탑2를 담고 플러스 나머지를 채우겠다. 그렇게 했더니 2,000억입니다. 뭐예요? 노보노디스크? 네, 노보노디스크가 1111 있죠. 그 다음 그 밑에는 뭐 머크 있고 존슨존슨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겠죠. 나머지 제약사들도 다 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은 높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 다르죠. 헬스케어랑 이거 달라요. 안에 열어보면 많이 달라요.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타이거 헬스케어 열어볼게요.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타이거 헬스케어가 지금 제일 크니까 열어보면 여기는 지금 다 들어있어요. 셀트리온, 삼바, 알테오젠, HLB,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레오캠 바이오. 그러기엔 너무 바이오 아니에요? 바이오가 다 올라와 있네. 아, 근데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은 그래도 바이오보다는 좀 외면. 산업 자체 작아. 아직 자그만해서 비중이 안 큰가 보다. 뒤에 있을 텐데 안 보이. 그리고 요 최근에 저렇게 올라온 거니까 비중이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이게 주가가 오르면 비중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네,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면 한번 혹시나 해서 열어볼게요. 아까 다른 게 나머지가 코덱스 바이오 열어볼게요. 헬스케어와 바이오의 차이점. 자, 휴마시스, 시젠, 신풍제약, 메디톡스, 휴지캠, 완전 다르죠. 완전.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거 헬스케어 ETF와 바이오 ETF를 두 개를 열어본 건데 완전히 달라요. 바이오는 진짜 말 그대로 미래 바이오고 바이오는 말 그대로 바이오텍이라는 게 좀 숨겨져 있어요. 약을 만들거나 그런 데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개발 쪽. 그런 쪽이 많이 있고 특히 시제는 그거잖아요. 우리 진단키트. 이것도 의료기기 쪽으로 많이 분류되는 쪽이거든요. 이런 쪽이 들어있는 거고 메디토스는 또 미용이잖아요. 그런 게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삼바나 SK 바이오팜 뭐 이런 큰 기업들은 다 헬스케어 ETF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바이오 회사 거의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중이 작아만. 아, 비중이 거의 2%씩이면 대략 한 40개 정도 다 쪼개서 넣은 거 아닐까요? 개수도 나올 텐데. 아무튼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이름 비슷하고 산업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들어있는 거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타이거 바이오 탑10 그리고 K 바이오 액티브 타임폴리오. 오, 여기 지금 등장했네요. 가치 투자였나 저기가? 아, 가치 투자가 아니고 수익률 그때 엄청 높았잖아요. 삼양 들어있고 막. 타임폴리오는 이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이 ETF를 출시하고 이 액티브 운용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ETF를 출시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올라와 있네요. 바이오를 잘하나 본데요. 헬스케어는 대체로 시총이 높아요. 대체로 높아도 타임폴리오가 1300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액티브잖아요. 액티브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300원이면 되게 많네요.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자, 타임폴리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건 액티브잖아요. 그 회사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죠. 짠. 셀트리온, 알테오젠, HLB, 삼바, 레고캠, 파마리서치, 유한양행.
근데 저번에도 타임 풀려고 봤었잖아요. 음식료였나 그때는? 삼양식품 들어있고 완전 급등한 거 다 들어있었는데 그 당시에. 급등한 게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놨을 거 아니야 ETF는. 그렇겠죠? 그래야만 해요. 근데 이게 액티브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거 봐봐요. 15%, 14%, 8.9, 7.9 이래요. 위에 있는 게 이 정도 퍼센트 먹어버리면 뒤에 되게 작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봤던 거는 2%대 막 쫙 돼 있었잖아요. 그런 거야말로 그 산업 자체를 덩어리로 이제 바운더리 묶어가지고 우리가 ETF로 인덱스로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타임플루에서 만든 거는 이 비중이 마음대로일걸요? 좋아 보이는 대로?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근데 종목 안에 계속 바뀌니까 언제 담았는지 그런 건 알 수는 없어요. 아 바뀌구나. 계속 바뀌죠. 맞네. 액티브이기 때문에 특히 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저 자산운용사를 믿고 사는 수밖에 없네요. 네, 딱 대놓고 이름에 그렇게 적혀 있죠. 자, 이게 건강관리 ETF였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 ETF입니다. 금융, 제일 큰 바운더리입니다. 우리도 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뭐뭐 있을까요? 은행, 증권.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세 개가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중분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은행이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럼 ETF 크기도 어떻게 써요? 은행. 압도적으로 커요. 금융지주 이런 거? 그렇죠. 짠! 금융 ETF들 코덱스 은행, 타이거 은행, 서울 금융지주, 코덱스 증권, 코덱스 보험. 오, 여기. 코덱스 은행 4,200억,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2,500억. 우와, 두 개가 되게 눈에 띄네요. 당연히 열어보면 지주사들 쭉 들어있겠죠. 떠오르는 대로 은행 얘기해봐요. 큰데 국민은행, 국민은행, 농협, 농협, 신한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행. BNK, JB 등등등 다양하게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기업은행도 있고 상장돼 있는 친구들 중에 자, 여기서 농협 비상장이에요. 근데 엄청 크지 않아요? 농협은? 커요. 아무튼 농협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국민은행은 KB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상장돼 있고, 신한은 신한지주, 하나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이런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걔네들 쭉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국민으로 많이 검색하거든요. 안 나옵니다. KB금융으로 쳐야 나옵니다. 하나 봐볼까요? 이거 하나 봅시다. 코덱스 은행 봅시다. 제일 큰 대장이니까 한번 열어보면 우리나라에 뭐가 큰지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코덱스 은행이야말로 그냥 전형적인 섹터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위에 있는 애가 더 큰 은행인 거예요. 카카오뱅크 들어있다. 진짜요? 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BNK예요. 카카오가 8.5%네. 카카오가 시총 지금 10조 되나? 아,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일반 은행보다 높다면서요? 옛날에 몇 개 합한 거랑 비슷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다른 애들은 올라가고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군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껴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요 순서대로 큰 은행들이다 이렇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약간 상식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랑 K뱅크가 있잖아요. K뱅크는 비상장인데 상장을 아마 준비하고 있을 텐데 K뱅크도 은근히 수익성이 좋은 회사, 알짜 회사로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점도 나중에 추가될 수 있겠죠. 증권이나 보험 쪽은 진짜 오히려 더 상장이나 이런 게 신규 진입이 없어요. 하지만 은행은 인터넷 은행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토스뱅크 같이 그런 쪽이 계속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상장을 하고 나면. 상장해야 사잖아요. 자, 은행 진짜 많이 크네요, 여기. 다음은 IT ETF입니다. 정말 애매하다. IT. AI 이런 거 있나? 왜? 큰 거 들어왔네? 너무 큰데, 쟤는? 우와! 여러분, 지금 저희가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밤 11시에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만 불을 켜놓으니까 벌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작은 거랑 나방 몇 마리 들어왔는데 방금 부한 소리 내는 애가 들어왔어요, 지금. 참고로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벌레 괜찮거든요? 근데 깻님은 도시에서 귀하게 시멘트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벌레를 아주 무서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재밌네요. 이거 그대로 살려주세요. 라이블리하게. IT입니다. IT는 정말 크잖아요. 크고 안에 산업 분야도 정말 다양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잘 나가는지. 반도체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반도체 타이거 200 IT 있네요. 코스피 200 기업 중에 IT만 모아놓은 거. 저래도 반도체만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아, 지금 대한민국의 IT는 반도체가 이끌어가고 있구나. 요런 거 재밌을 겁니다. 10년 전에 제가 IT를 공부 시작할 때, 회사를 입사했을 때 공부시킬 때 사수들이 이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의 3대 IT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공부했어요 저는. 두 개는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다니 그 산업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졌다. 투자의 개념에서 ETF들이 좀 잊혀져 가고 있다 이런 거고 그만큼 산업의 변화 속도, 성장 속도 이런 게 빠르다. 이게 10년이라면 야 10년이면 다 변하지. 근데 10년 지나고 보니까요 많이 변했어요. 당시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집계량을 정말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뭐 BOE나 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거를 정말 면밀히 살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산업이 컸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ETF들 놀랍게도 시총 보여요? 이게 대한민국의 파워입니다. 반도체의 파워 8,200억짜리 근데 2등도 6,600억 5천억, 3천억, 2천억 와 시총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반도체를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근데 지금 약간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많잖아요.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이런 느낌인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그렇고? 그쵸.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 자체를 전체를 묶어서 투자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사실 가지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많은 기업들 중에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묶으면 정말 큰 거죠. 정말 큰 거고 묶어도 그냥 투자를 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상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국뽕 같은 게 좀 차오르나요? 자랑스럽지 않나요? 아 자랑스럽죠. 자랑스럽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약간 무슨 느낌이에요? 대화. 왜? 너무 참신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바로 이 영어 단어처럼 해석을 했군요. 그럼 뭐죠? 뭐였더라? 오, 저는 뭔가 소프트웨어 같은 게 떠오르긴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우리가 전부 지금 디바이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지 않나? 대화. 이걸 하기 위해서 X 해줘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에는 투자를 못하니까. X 해줘 X. 진짜 재밌다. 저처럼 생각과 잡념이 너무 많은 대문자 N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떠오르는 순간 요런 직관적인 답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투머치 토크를 해요. 저 단답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단답 단답만 한다고요? 아니요. 단답을 좀 좋아하는. 네. 긴 말을 좋아해요? 저는 이제 약간 투머치 토크잖아요. 설명충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설명충인데 설명충을 만나면 즐거워요? 네, 저는 즐거워요. 아 진짜? 막 얘기 많이 해주면 너무 즐겁고. 내가 한마디도 못해도? 네네. 그 많이 듣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해줄 수 있겠구나. 뭐? 방금 들은 거. 어? 설명충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대화가 안 되네. 방금 얘기하면 생각했죠. 방금? 그게 보였어 또. 그게 다 보였어요. 저는 머릿속에 7난장이가 살고 있는 정말 이 잡념이 많은 타입이어가지고 방금 그 대화의 막힘 속에서도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거구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자,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 보여드렸고요.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양방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통신도 들어갈 거고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모든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죠.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이렇게 소통하는 개념이니까요. 어떤 것들이 이제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섹터 속에서는요. 자, K-팝, 미디어 컨텐츠, 엔터, K-팝, 웹툰, 드라마 이런 게 모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소비하는 컨텐츠들입니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 엄청 높았었을 텐데 정말 소외된 지 좀 됐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런 거일 수도 있죠. 주가가 빠지면 봐봐요. ETF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좀 더 예측 투자를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예측 투자보다는 뭐죠? 이게 모멘텀 투자에 가깝죠.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 그 산업이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니 내가 올라타서 더 가는 것을 누리겠다라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빠지면 ETF는 더 급격하게 줄어요. 팔아서? 사람들이 팔아서. 그래서 지금 1,000억이 넘는 것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엔터 영역에 있는 디스카운트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만 해도 장난이 었잖아요. 지금 사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봐봐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예측을 하는 투자를 한다면 산업이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잖아요. 이것도.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네? 매수를 고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겠죠 아마. 그런 관점에 접근하면 됩니다. 그만큼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래시잖아요. Buy low and sell high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더 앞에 있습니다. Buy low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있는 ETF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하지만 이제 많은 ETF 투자자들은 모멘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산업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가치 투자를 ETF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오, 격한 공감. 여기 느낌 왔어요? 아까 앞에서 뭐 느낌 하나 왔었죠? 2차전지. 아, 맞다. 1시간 전이라 너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지금 녹화를 1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안 길게 나가겠지만 자, 2차전지 3대 다 떠났잖아요 지금. 왜냐? 캐즘에 벤츠 불에 그리고 주가 빠진 것에 중국 침체에 다 복합돼 있고. 근데 아직 저 2차 전지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산업 레포트를 한번 봐야지 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미디어 쪽은 진짜 놀랍게도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2차전지보다 미디어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네. 왜요? 저 아이돌 하나도 모르고 미디어 드라마 하나도 안 보잖아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깻님보다 제가 느끼는 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거리감과 벽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2차전지가 훨씬 가까워요. 또 왜냐? 더 차를 좋아하잖아요. 차를 사지 않을 뿐 관심사가 차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벤츠 전기차 모델들, 기아 전기차 모델들 뭐가 잘 나오고 뭐가 평판이 좋고 이런 거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맨날 보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보다 이쪽이 훨씬 어려워요. 아, 그럼 이렇게 각자 사면 되겠네. 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가치 투자의 개념에서 접근하더라도 ETF로 거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엔터랑 저는 게임. 제가 진짜 아예 모르는 영역. 그런 거는 ETF 없으면 저 아예 투자 못할 거예요. 그러네. 각자 약한 부분을 산업 레포트 정도만 보고 ETF로 사면 되겠네. 관심 있는 거라면. 또 엔터 쪽은 그나마 제가 옛날에도 저 엔터는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뭔가 결이 약간은 비슷한 게 있거든요. 미디어 쪽은 진짜 잘 몰라요.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뭐죠? 유틸리티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제일 쉬운 용어는 이거예요. 오히려. 인프라? 오, 진짜? 이런 게 유틸리티예요. 유틸리티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거예요. 한국전력, 가스공사, 뭐 한전기술, 한전 KBS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뭐 이원 이런 친구들. 자, 이런 기업들 잘 모르죠. 한전은 알죠? 주식 사봤어요? 아니요? 근데 그 한전이 그거라며요. 평생 안 오르는 주식. 그래서 놀랍게도 인프라는 ETF가 없습니다. 펀드는 많이 있겠죠. ETF가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 자, ETF를 제가 검색하는 사이트들을 펀 ETF와 그리고 ETF 책 같은 데 이용한다 했잖아요. 거기서는 산업별로 검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산업 기준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윅스 기준이에요. 윅스 기준이면 유틸리티도 하면 윅스 기준으로 뜨거든요. 들어갔더니 ETF가 없어요. 우리나라 거는 ETF가 없어요. 근데 인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요. ETF는 50억 밑으로 떨어지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억을 채우기 위해서 ETF를 출시하진 않죠. ETF 회사들은. 이게 100억 더 넘어서 1000억 이렇게 커져야지 결국 여기에 일정 비율, 보수, 우리 많이 배웠어요? 이 보수를 받기 위한 건데 요거 출시하면 50억 간당 하고 많이 가봤자 막 100억 해가지고 이거 돈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거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없는 겁니다. 일반 펀드는 많이 있겠죠. 근데 ETF는 없습니다. 자, 결론을 제가 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 시간이었습니다. 연금 투자자가 지금 이런 산업 기준을 보면서 ETF들을 쭉 한번 훑어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자, 첫 번째, 산업, 기업 공부를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면 그냥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해보자. 이거 은근히 필요해요. 왜냐? 우리 옛날 공부할 때 생각해봐요. 뭐 할지 대한 고민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월요일에 언어, 화요일에 수학, 그 다음에 뭐 지리 이렇게 요일별로 짜놓으면 그만큼 쉬운 게 없어요. 사탐, 과탐 이렇게.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3두, 2두, 가슴 근육 언제 하지? 뭐 해야지? 배 언제 하지? 그것 때문에 2분할, 3분할 이런 공식들이 다 인터넷에 돌고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독파하는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스타트는요. 산업 레포트입니다. 산업 레포트 쭉 읽는 걸로 해보고요.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죠? 기업 레포트 읽어보면 되겠죠? 산업 레포트만 읽어도 여기 단계에서도 ETF는 매수가 될 겁니다. 왜냐? 다 있으니까요. 매칭이 되는. 기업 단위에서 레포트를 쭉 읽어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치 투자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론. 내가 관심 있는 섹터부터 공부하자. 자, 쭉 흐른 걸로도 쓸 수 있는데 내가 관심이 느껴지고 있는 섹터가 있다면 그거부터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섹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일했던 몸담았던 곳은 금융이잖아요. 저는 금융 섹터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몸을 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어느 회사는 뭐 생보를 많이 하고 어느 회사는 뭐 펀드를 많이 팔고 어디는 PF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디에는 주식 거래가 많고 그런 식으로 특징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경쟁하면서도 같이 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깻님이 혹시 부모님이 몸을 담았거나 내가 몸을 담고 있거나 그런 섹터 뭐가 떠올라요? 울산이니까 현대.
아, 현대자동차, 현대차랑 그 뭐죠? 급식으로 들어오는 거. 현대그린푸드? 아, 그런 쪽.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근데 촉이 오냐면 예를 들면 울산이니까 현대차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진짜 널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술자리나 명절에 만날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잔업 진짜 많아. 왜? 야, 저기 우리가 만든 뭐 제네시스 아니면 우리가 만든 뭐 EV 자동차 하나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공장 계속 돌려도 모자라. 이런 말 자체가 엄청난 정보 습득이 오히려 가져갈 수 있어요. 되게 당연한 것들이. 그리고 이제 급식 관련된 곳에서도 사람 계속 뽑아. 언니 지금 쉬고 있어. 난 같이 일할래. 막 알아보고 있어. 왜 그래요? 이러면 우리 회사가 너무 장사 잘 돼가지고 사람 계속 뽑는다고 해서 친구 넣어주려고. 이런 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도 다 힌트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삼성헬푸드, 현대그린푸드, CJ 프레시웨이 상장 많이 돼 있잖아요. 삼성은 안 돼 있지만 그런 거부터 공부를 해볼까? 섹터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윅스 기준 구분법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내가 뭘 원하든 ETF로 거의 다 있다. 유틸리티 같은 거 없어가지고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저격수가 될 거냐 산탄총을 쏠 거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 ETF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계좌니까요. 지금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찾는 정도의 공부는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산배분 또는 국가분산 또는 산업분산 중에 하나는 꼭 하자. 자산배분하면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자, 국가분산 한다면 주식 또는 지수만으로도 포트를 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스피랑 코스닥을 지수 뭐 이렇게 포트 짰다고 나누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소용없잖아요. 국가분산 했다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말씀드렸던 요거 산업분산을 한다면 주식만 담는 건데도 상당한 포트폴리오 효과가 생깁니다. 굳이 깻님처럼 자산배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또 지수를 사는 거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수익률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지금 오늘 배웠던 이런 산업 ETF들을 담아야겠죠. 근데 이거 담을 때는 꼭 산업분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한 5개 정도 담아도 된다 했잖아요. 네. 5개 고르면 돼요 이제? 네. 오늘 과제 내줄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 연금 시리즈 찍기 전까지. 언제 찍을 건데요? 몰라요. 너무 바빠요. 지금 요새 너무 바쁜데 틈틈이 해놓고 제가 준비됐나요? 찍읍시다 하면 바로 찍을 수 있게 골라놨나요? 그러면 내일부터 뭘 하면 되냐면 다 정해줄게요. 산업 레포트 읽어야지. 자, 오늘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윅스 기준으로 윅스 자 퀴즈 돌발 퀴즈. 윅스 뜻이 뭐죠? YG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단어 퀴즈 많다. PDF 뜻 뭐죠? 이거 알아요.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 자, 정답. 퀴즈 낼 거 많네. 돌발로 이런 건 내줄까? MSCI 뭐죠? MSCI 지수.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이긴 하죠. I가 하나 더 있어야 맞는 거긴 한데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과제 윅스 기준으로 10개의 산업을 말씀드렸어요. 네. 10개의 산업 레포트를 2개. 하루에 2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일은 에너지 2개. 모레는 소재 2개. 비슷한 걸 좀 찾아서 해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렇게 꼼꼼하게 안 읽어도 돼요? 그래도 읽어봐요. 지식이 되니까. 읽고 안 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개씩 읽으면 10일이잖아요, 대략. 그러니까 대략 우리 한 2주 정도 뒤에 이거 찍는다 생각하고 2주 동안 매일 요거 읽은 거 과제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5개를 뽑아. 5개의 ETF를 뽑아서 골라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그 다음으로 지금 진도 나가야 돼요. 뭐요? IRP 해제하고 지금 6개월째 얘기하고 있어요. IRP 해지란 얘기를. 어쨌든 해제하고 우리가 연저 열기로 했죠? 연저 열어서 저거 5개 담는 것까지 이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게 담으면서 나오는 궁금증이나 이런 것도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 5개 고르는 게 그 다음 과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금 저축의 컨텐츠였지만 우리가 중간에서 한번 찍고 넘어가주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윅스 기준으로 산업분류, 대분류 10개를 이렇게 ETF를 같이 보면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자산배분 포트를 짤 때도 이 주식 파트를 채워야 되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 나스닥 100, S&P 500 또는 코스피 200을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 비중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유망해 보이는 그런 산업 정도로도 채울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거 훑어봤을 때도 아직 정확하게 감이 안 와가지고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산업 리포트를 보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그걸 보고 나서 선택을 하면 조금 더 딥하게 파서 ETF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무턱대고는 못 고르겠는데요?
전형적으로 납득하기 전에 매수 못하는 스타일. 납득하기 전에 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는 납득이 돼야지 사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약간 이런 거죠. 기업 분석을 하려면 그래도 어디까지는 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생겼는데 ETF 하나 안에 50개씩 들어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다 하고 산다면 ETF 투자 할 이유가. 그렇죠, 없어지죠. 근데 어쨌든 전 산업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를 움직이는 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많이 안 봤잖아요. 보통 기업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산업 쪽으로 돌아와요, 다시. 내가 왜 이렇게 답을 못 찾지라는 걸 봤을 때, 조금 더 나무와 숲, 그리고 지구라는 걸 봤을 때, 지구가 시장이라면, 나무는 종목이라면, 숲 정도,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그동안 보지 않았던 산업 레포트를 읽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했던 거 보시면서 나도 자체적으로 과제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본인이 고른 5개의 섹터를 적어주신다든지 이런 거 적어주시면 또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올라오면 같이 하면 되겠네요. 다음 날부터 2개씩. 네, 약간 따라하기 영상처럼 되어가고 있네요. 자, 본인 거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 시리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진도, 실제로 계좌 개설을 더 하고 매수하는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윅스 기준으로 ETF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